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소비세. 맞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 직접세. 틀렸죠. 이게 오답이네요. 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가세는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 2번 거래 징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가세는 거래 징수라는 표현을 쓰죠. 왜 거래 징수냐면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10만 원에 팔 때 부가세 만 원이 붙는다고 그랬죠. 이 거래할 때 그때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 징수라고 하죠. 세금 만 원 내놓으라고 하죠. 이렇게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죠? 이 사람이 줘야 되죠.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11만 원 줘야 된다고 했죠. 만 원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이 사람한테. 두 번째, 공급자가, 여러분 공급자는 이 사람, 쉬운 말로 매출자가 공급자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받는 자, 사는 사람,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합니다. 공급자가 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만 원을 받아내서 국가에 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공급가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 요 10만 원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의 몇 프로? 세율이 10%거든요. 그래서 만 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면 징수 의무가 없다.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이 공급자라고 그랬죠. 공급 받는 자, 사는 사람. 지금 공급하는 사람, 얘가 무슨 사업자래요? 과세 사업자면요, 여기 써있죠? 그러면 지금 얘한테 파는 물건이 10만 원이면 이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예, 과세 물건입니다. 과세 물건. 왜? 과사업자니까.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면세 사업자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얘 기준이기 때문에 공급자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거래징수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공급자가 얘가 면세 사업자면,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면 파는데 10만 원에 판다? 그럼 어떤 물건을 판다는 겁니까? 면세 물건을 팔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부가세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럼 나도 부가세를 안 받았으니까 국가에 낼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파는 사람이 면사업자냐 과세업자가 중요한 거지, 공급받는 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얘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 따라가는 거지. 근데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과세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징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공급하는 사람, 얘가 과세업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행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 맞죠? 간접세 맞네요. 둘 다. 두 번째, 면세 제도는 무슨 문제 때문에 세운 거라고요? 역진성 문제 때문에 나온 거다. 세 번째, 전단계 거래 공제법. 오답이죠.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셔야 되죠. 4번,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맞네요. 두 번째, 영리 목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맞다죠? 예,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영리 목적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 번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입니다. 이거 여러분, 부가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요, 이게 우리 회사라고 칠게요. 우리도 사와야 팔 거 아닙니까? 자,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어요. 자, 그럼 부가세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 원 붙겠죠? 자, 1,500에 팔았어요. 부가세 얼마입니까? 150이죠. 맞나요?
10%니까 그러면 자, 우리 회사 매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지금 1,500에 팔고 1,000원에 사왔으니까 얼마에서 얼마 빼면 됩니까? 150만 원은 내야 되죠. 요 세금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얼마는? 1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죠. 맞나요? 그럼 얼마 세금 나옵니까? 5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 사왔고 이렇게 물건 팔았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요 당연히 모두 고용해야 됩니까? 직원도 고용했어. 그러니까 직원들 모두 줘야 됩니까?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얼마 줬다? 월급 2천만 원 줬다. 그럼 여러분 대충 봐도 적자 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적자 나잖아요. 예, 적자 나지만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왜냐면 부가세는 우리 회사가 돈 벌었냐 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우리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이익하고 내 적자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가끔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부가세가 이제 사람들 사업하다가 부가세라는 세금을 낼 때 막 400만 원 나왔다 이러면 이제 막 정부를 비난하죠.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세금은 더럽게 많이 걷어간다고. 근데 부가세라는 세금은요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일단 부가세라는 세금을 다 받죠. 받으면 일단 다 뭐 해버립니까? 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세금 내야 될 때가 돌아오면 그 세금은 내 주머니에 없죠. 이미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세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마치 내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가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익하고 상관이 있는 세금은요. 대표로 참고로 이익하고 상관이 있는 세금은 이런 세금입니다. 이익하고 상관이 있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가 벌어야 이익이 나야 내는 세금이고요. 부가세는 이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셔서 5번 우리나라 부가세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입할 때 낸다고 그랬죠. 6번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죠? 두 번째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죠? 세 번째 간접세 맞죠? 네 번째 개별 소비세 맞나요? 틀렸죠. 4번이 오답이죠.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뭡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하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사업자별로 발급이 가능하게 맞게 짝지어진 것 잘못 짝지어진 거네요. 1번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는 절대로 뭘 발행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간이 과세의 치명적인 단점 간이 과세는 절대로 세금과세를 발행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요게 잘못됐네요. 요게 빠져야 되죠. 간이과세는 세금과세를 절대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 8번 가장 틀린 거 설명으로 1번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업장별 과세 원칙 주소지가 다르면 이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할 때는 법인의 경우 지점도 가능하다. 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땐 본점으로 할지 지점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세 번째, 사업자 등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등록 정정해야 된다. 네, 고쳐야 된다. 맞는 거고. 네 번째, 네, 이게 오답이네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한다고요? 본점만.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라고 했죠? 본점만 하니까 사업장별로 각각 하지 않습니다. 4번이 오답이고 9번 적절한 것, 하지 않은 것,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다. 요건 위에 있는 1번 지문하고 똑같죠? 두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네,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원칙이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 두 번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총괄,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근데 뭐래요? 신청 없이. 여러분 신청은 해야 됩니다. 가서 얘기는 세무서에 우린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청 없이란 말이 틀렸네요. 신청해야 됩니다. 10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로부터 며칠이네요? 네, 20일 이내. 맞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면 강남 세무서 가야 돼요. 네, 강남이면 아마 관할 세무서가 강남에 있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남일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내가 강남 세무서 안 가고요. 예, 저기 어디 제주도에 있는 제주 세무서에 갔다고요. 그래도 됩니다. 왜? 전산화가 되니까. 예,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실제로. 예, 근데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오답이죠. 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을 신청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네. 사업 시작하기 전이라고 해도 세무서 가서 나 사업자 등록증 만들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오답. 11번.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며칠이네요? 25일. 그래서 4월 25일이 되겠죠. 아니면 10월 25일 예정 신고에 끝나는 날, 그날로부터 25일 이내니까요. 예, 요 표 보시면 되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예, 예정 법인 사업자는 예정 끝나는 날, 요 얘기죠. 예정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끝나는 날이 3월 30일이죠. 25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예정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 다 25일 이내죠. 예,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후 종료 25일 이내 뭐한다? 예정 고지.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예정 때는 신고는 안 하고 돈만 낸다고 그랬죠. 그걸 예정 고지라고 했죠. 맞죠? 세 번째, 개인 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뭐요?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예, 이거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20만 원이면 올해부터 30만 원. 그 다음에 4번,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되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원래 안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 왜냐면 여러분 예정 고지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지난번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 1,000만 원 냈어요. 6개월 동안에. 그런데 10월 25일 날 예정 고지 금액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 나올 거예요. 반이니까. 50% 나라고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반기 때 7월부터 9월까지는 사업이 잘 안 됐어. 매출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럴 때는 내가 장사도 잘 안 됐는데 이 돈 내려면 힘들죠. 그럴 때는 내가 이거 직접 신고해서 세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정 신고를 안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사업 실적이 안 좋으면 이 악화된 경우가 얼마냐면 보통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지난번보다 떨어지면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기출문제인데 그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0만원 미만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게 3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돼버린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올바른 말입니다. 제가 바꾸려다가 그냥 바꿀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좀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 12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세무서에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3번 틀렸죠. 이유가 아니라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3번 오답. 13번 정정사유가 아닌 것. 정정사유가 아닌 것 뭐뭐 있었나요, 여러분? 세 번째. 사업자 주소 이전, 사장님 이사 가는 거, 그 다음에 증여, 또 하나요.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요 세 개가 정정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요. 여기 있네요. 하나.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셋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분명히. 14번 사업장이 틀린 것. 제조업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임대업일 땐 건물이 있는 곳,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죠? 4번 자판기 설치된 장소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다? 총괄하는 장소여야 된다. 4번이 잘못됐고. 15번 다음 중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다. 맞죠? 임대업일 땐 등기부상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임대업 맞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직매장은 사업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죠?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럼 4번이 틀렸을 텐데 뭐냐? 4번 하치장과 임시 사업장은 모두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설치 또는 개설 신고가 없다. 사업장이 아닌 맞는데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건 맞는데 이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오답입니다. 뭐는요? 설치 개설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우리 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공간이 좁아서 여기 물건 보관하려고 한다. 여기 하치장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게 창고라고 그랬죠. 하치장이 여기다 물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치장, 별도로 이렇게 하치장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서 가서 신고는 해야 돼요. 우리 이 장소에 하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설치 또는 개설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말 때문에 틀립니다.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서 이론 내용하고 꼭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